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눠볼 작품은요, 이용학 시인의 오랑캐꽃입니다. 봄에 길가에 피는 그 예쁜 제비꽃 다들 아시죠? 바로 그 꽃에 대한 시인데 이름이 좀 이상해요. 오랑캐꽃이라니. 왜 이렇게 거칠고 좀 낯선 이름이 붙게 된 걸까요? 네, 바로 이 질문.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의 핵심인 거죠. 아니, 이렇게 작고 예쁜 꽃에 어떻게 오랑캐, 그러니까 야만인이라는 이름을 붙일 생각을 했을까요? 그 이유를 한번 시를 따라서 차근차근 파헤쳐 보시죠. 자, 근데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. 시가 그 답을 멀리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. 이 꽃에 좀 억울해 보이는 이름이 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 유래부터 바로 따라가 보겠습니다. 뭔가 깊은 원한이나 대단한 역사가 담겨 있을 것 같잖아요? 그런데 시인이 알려주는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. 바로 그 힌트가 꽃의 생김새, 바로 그 자체에 숨어 있었다는 거죠. 자, 바로 여기에서 그 비밀이 풀립니다. 이거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. 제비꽃 뒷모습을 보면 저기 뒤로 길게 뻗은 부분이 있잖아요. 이게 마치 머리를 길게 따내린 여진족.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오랑캐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의 변발 뒷모습이랑 똑 닮았다는 거예요. 와, 정말 단순하죠? 바로 이 겉모습의 유사성 때문에 오랑캐꽃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시는 설명합니다. 자, 이렇게 이름의 유래는 알았어요. 그런데 이제 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. 단순한 이름의 유래를 넘어서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아주 오래된 역사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. 이 꽃이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요,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까마득한 고려시대로 갑니다. 그리고 고려와 여진족 사이에 있었던 아주 치열했던 전쟁의 한 장면을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내기 시작하죠. 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. 고려 장군님 무지무지 쳐들어와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러갔단다. 이 구절을 보면 그 맹렬한 공격 앞에서 여진족들이 얼마나 힘없이 흩어졌는지 마치 가을에 말라버린 나뭇잎처럼 고향에서 쫓겨나는 모습이 그려지는 거죠. 이건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역사에 바탕을 둔 이야기입니다. 바로 고려시대에 윤관 장군이 여진족을 정벌하고 동북구성을 쌓았던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 민족에게는 이게 승리의 역사지만 다른 민족에게는 삶의 터전을 뿌리째 뽑혀버린 비극의 시작이었던 셈이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시가 아주 중요한 전환을 맞이합니다. 수백 년 전의 그 먼 과거에서 갑자기 시인이 살고 있던 바로 그 현실로 시선이 확 옮겨와요. 이 부분이 정말 이 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시는 100년이 몇백 년이 뒤를 이어 흘러갔나 구름이 흘러라고 말해요. 구름이 흘러가듯이 수백 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린 거죠. 고려시대의 그 치열했던 전쟁은 이제 정말 아득한 옛날 이야기가 됐고요. 그리고 시간은 훌쩍 뛰어넘어 시인이 살던 20세기 바로 일제강점기로 넘어옵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시의 정말 놀라운 구조가 드러납니다. 생각해보세요. 과거의 여진족이 겪었던 그 유랑의 아픔이 수백 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뛰어서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나라 잃은 서름과 정확히 포개지는 거예요. 와,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? 바로 이 순간 시는 우리한테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오랑캐라고 불렸던 과거의 그들의 슬픔하고 지금 나라를 잃은 우리의 슬픔이 이렇게 겹쳐진다면 과연 야만인은, 오랑캐는 대체 누구일까요? 과거에는 적이었잖아요. 그런데 그 여진족의 고통하고 지금 시인과 우리 민족이 겪는 고통 사이에 정말 놀라운 평행선이 그어지는 겁니다.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야만 했던 그들의 비극이 이제는 바로 우리의 비극이 되어버린 거죠. 그러니까 바로 이 순간 오랑캐 꽃은 이제 그냥 꽃이 아닌 거예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여진족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단지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랑캐라고 불리는 이 꽃의 억울함. 이게 부당하게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의 억울함과 똑같이 느껴지는 거죠. 이 꽃이 바로 우리 민족의 고통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. 자, 이제 시의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뀝니다. 더 이상 역사를 이야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감정의 가장 깊은 곳, 그리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향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. 이제 시인은 더 이상 그냥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에요. 오랑캐 꽃객에 직접 말을 걸기 시작해요. 그리고 그 아픔에 깊이 공감하면서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존재가 됩니다. 바로 이 구절이 이 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두 팔로 햇빛을 막아줄게 울어보렴, 목 놓아 우러나 보렴. 여기서 햇빛은 뭘까요? 바로 견뎌내야만 하는 시련,
일제의 억압을 뜻하겠죠. 내가 잠시나마 그 고통을 막아줄 테니까 그동안 억눌러왔던 울음을 제발 마음껏 터뜨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. 이건 단순히 꽃을 위로하는 게 아니죠. 고통받는 우리 민족,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처 입은 세상 모든 존재를 향한 정말 깊은 연민의 표현인 거예요. 이 시의 핵심 감정을 딱 한 단어로 줄이면 아마 동병상련이 아닐까 싶어요.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를 가엾게 여긴다, 이런 뜻이잖아요.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공감대, 그리고 연대하는 마음. 시인은 이 작은 오랑캐꽃을 통해서 바로 이 마음을 노래하고 있었던 겁니다. 결국 이용학 시인의 오랑캐꽃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억울한 이름을 가진 이 작은 꽃 한 송이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엔 역사와 민족의 경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고통을 통해 서로 깊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잖아요. 어쩌면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건 아닐까요?